사실상 지금 검찰에는 검사는 수사사법관으로 그리고 수사관은 전문수사관으로 바꿔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돈 있고 변호사를 쓸 여유가 있는 이제 부자들은 자기 사건은 다 중수청에다 맡길 거고, 그리고 돈 없는 서민들은 고소고발이든 피고소 고발이든 다 경찰에 맡길 수밖에 없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많았어요.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12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정부안을 발표를 했죠. 부패, 선거, 대형 참사까지 9가지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이제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이 된 건데, 올해 10월 달에 신설을 앞두면서 사실상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법안을 아예 폐기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 해체의 대상까지 된 건지, 해체된 검찰은 중수청으로 어떻게 역할이 바뀔지 등 다양한 TMI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이 왜 나오게 된 건지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 시작이 사실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검찰이 개혁 수준을 넘어서 해체의 대상까지 가게 된 건가요? 우선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권하고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정권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거고, 사실은 기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도 뭔가 이제 잘 안 되고, 검찰이 여전히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으로 분리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정부가 공개하는 그럼 중수청 법안의 핵심 뭔가요? 핵심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랑 기소의 기관을 완전히 분리해서 중수청하고 이제 공소청으로 나눈 거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9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수사 개시부터 이제 송치 그리고 영장 신청까지 맡게 되고, 반면에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여전히 명칭은 이제 검사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공소청의 검사는 일단 수사에는 손대지 않고 영장 청구 그리고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까지만 담당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구조는 이제 없어지는 게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검찰이 쪼개지는, 뭔가 해체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검사님들의 이제 반응이 궁금한데, 뭔가 되게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도 아는 부장검사랑 통화를 했었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검찰청이 이제 폐지될 거라는 건 예견됐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공소청 검사로 남을지 아니면 중수청의 수사관이 될지, 그 문제였는데, 검사들의 생각은 일단 나는 검사가 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왜 검사 호칭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인식인 거죠. 다만 그 중수청 초안에 대해서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려고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라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임용 특례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에 봉급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에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임용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규정이고, 그냥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한다. 검찰이 되게 자기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가 끼치면 되게 크게 반발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별 반응이 없다는 것의 뜻은 만족한다는 뜻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국민의힘도 사실상 지금 별 반응 나오지 않고 있고 제일 크게 목소리를 내는 데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가 약간 거기서 되게 반증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미 목소리를 낸다 한들 네. 반영이 안 되겠다는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검찰 권력을 사실 줄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 중수청인데, 이름만 바뀌었고 검찰 수사 조직이 그대로다. 오히려 더 큰 권력을 쥔 공룡수사청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는 어디에 기인한 건가요? 저는 일단은 그 정부 발표안을 보고 좀 놀란 게 중수청이 규모였어요. 전국에 6개 지방 중수청을 두고 규모도 3,000명 가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만든 게 공수처잖아요. 공수처가 규모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유니턴.
제 대충 기준에. 찍어보. 대충 1000명 업앤다운. 800명. 공수처의 검사는 네. 25명. 오, 그리고 직원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돼요. 아 그렇게 작은 조직이에요? 네. 아. 800명 뭐 말도 안 돼. 근데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더 말도 근데 안 이제 되는. 물론 이제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자체는 이제 고위공직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일부러 적은 측면이 있긴 있었을 텐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중수청의 규모가 3,000명이다. 오히려 이제 기존 검찰청에 비해서 중수청이랑 공수청 합친 인력보다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정부 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일 크게 비판을 하는 게 이제 중수청 안의 이원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검찰 같은 경우에 검사가 있고 이제 검찰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서 사실상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는 수사사법관으로 그리고 수사관은 전문수사관으로 바꿔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일단 구조가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법률권에서 가장 큰 반응이 이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많았어요. 기존의 검찰청과 똑같다는 지적이 저는 이해도 되는 게 수사사법관이 원래 검사들 그대로 오는 거고 변호사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된다고 자격 규정까지 뒀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수사관들이 가게 되는 전문 수사관은 급수를 나눠가지고 5급 이상부터는 너네도 이제 수사사법관 할 수 있어. 그렇게 헷갈리죠. 약간 네. 이원화를 해놓고 되게 위계를 둔 것 자체가 똑같은 구조다라는 지적이 이해가 되고 정청래 당대표도 찾아보니까 이거를 골품제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현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경찰이 사법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사관으로 가야 되는 거고.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빼고는 있는 사람 못 가는 빼고는 거죠. 근데 네.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사 중심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도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수사사법관의 충원 문제. 그리고 뭐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일단은 그 제2의 검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그 행안부에다가 놔야 된다는 거고 검찰청이란 명칭은 없애야 된다는 거고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가져오고 사실 그러려면 충분한 수기의 과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중수청이 생기는 게 저 같은 일반 국민, 소시민들한테 네.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중수청이 생기면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검찰의 폐해라고 했던 것들 뭐 그 정도가 사라지는 정도라고밖에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딱히 플러스 되는 건 없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사건 처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수사권 조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찰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 검사가 봤을 때 기소할 수 있고 못할 것 같고 증거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다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니까 경찰이 사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건이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사들은 어차피 검찰청 폐지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공수청 갈지 중수청 갈지도 모르겠고 사건 처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일하고 마음이 싶을 것 붕 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건들이 많이 쌓여 있대요. 제 지인인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제 돈 있고 변호사를 쓸 여유가 있는 이제 부자들은 자기 사건은 다 중수청에다 맡길 거고 그리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제 고소 고발이든 피고소 고발이든 다 경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우려하더라고요. 수사에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오히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안 네. 좋은 걸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 자체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년간 논의하고 이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도가 바뀌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부작용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허점과 공백이 없게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목표 시점을 딱 세워두고 구정전 뭐 이런 식으로 연말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목표 시점을 딱 세워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혁하겠다고 이제 시한을 정해두고 졸속 추진하니까 이제
여러 혼선과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왜 이렇게 검찰의 해체까지 가게 된 건가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치검찰이라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논두렁식의 파문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하이니턴은 논두렁식의 파문이라면 뭔지 아세요? 부끄럽지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좀 설명해 말하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논두렁식에 관련된 얘기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어떤 사업가한테 이제 시계를 받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노통이 알고 뒤늦게 논두렁에다 버렸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조사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제 언론에 흘린 걸로 봐야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노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인권 침해였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가장 지속적인 계기가 된 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멀게 보면 그렇고 가까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민건희 여사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무혐의 처분 받았던 거지만 정권이 바뀌고 다시 기소가 됐고 아예 수사가 안 됐던 것들도 지금 사실상 유죄라고 보고 특검이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 따라서 유죄였던 게 무죄가 되고 무죄였던 게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검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후벼파면서 이제 작사를 내고 뭐 이런 수사가 많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들도 대표적인 건데 대장동 개발 사건부터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들까지 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대선 이후에는 사실상 중지됐고 민심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재판을 받아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다 뭐 약간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선 이후에 그냥 셀프 사면해 버렸잖아요. 저도 사실은 요새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민주당 아젠다만은 아니죠. 보수 정권에서도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있어 왔는데 거의 몇십 년 된 거잖아요. 근데도 계속 아직까지 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개혁이 잘 안 됐다는 뜻인데 왜 번번이 이렇게 이제 미완으로 남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대한 권력을 가졌던 검사들이 자기 권한을 건드리니까 검찰 조직에서 강하게 정황했던 측면이 있고요.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뭐 자기 수사, 상관이 자기 수사 건드릴 때도 소신대로 하고 옷 벗고 나가버린다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뭔가 권한 같은 거 건드리려고 하고 그게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 나가버릴래 이렇게 총대를 맬 수 있는 이제 집단인 거예요. 왜냐면 나가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나가도 변호사 하고 그때는 더더욱이 이제 정관유가 세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막상 정권을 잡으면 이제 권력의 입장에서도 검찰이라는 칼을 이제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과거 정부 적폐청산을 정권 초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검찰이 칼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 칼이 사실은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인 거고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들 다 하면서 다 구속시키고 큰 집으로 보냈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개혁이 이제 늘 부분적으로 끝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 초안에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표적수사의 최대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검사를 더 띄워주는 듯한 안을 내놔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어차피 이제 검사 출신 수사사복한테 수사지 받는 건데 가서 뭐 하냐 뭐 이런 내부 목소리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수청 안에서 검사와 경찰이 좀 결합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처음에 중수청 얘기가 나온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취지였거든요. 중수청 안에서도 어쨌든 수사관은 이제 법률가들이 하는 거고 전문 수사관은 일반 수사 인력으로 나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또 위에 검사 출신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갈등이나 통합 문제가 있는 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 육사냐 해사냐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경찰만 해도 경찰대 출신이냐 아니면 뭐 경찰 간부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시간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아요. 경찰도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검찰의
이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수사 지휘를 늘 받아왔고 검경 갑질 이런 것도 그 논란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를 가져가면 말도 안 된다면서 그걸 검찰이 눈앞에서 찢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지능 수사 하고 있는 경찰한테 강도나 잡지 무슨 지능 범죄 수사 하고 있냐 이런 정말 원색적이고 직업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는 폭로들 기사도 봤는데 충분히 있을만 하죠. 충분히. 왜냐면 그런 갑질이라는 게 요새 갑질 얘기 많이 했지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갑질을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는 사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그렇게 또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100% 다 이양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제 검찰의 권력이 이제 무소불위 권력이 휘둘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90년대 들어서부터 3, 40년 동안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전에는 오히려 경찰의 힘이 훨씬 셌어요. 슬픈 역사지만 탁친역하고 알아요? 무슨 사건이죠? 네. 그 뭐지? 대학생 박정철 분인가? 고문치사 사건이 사실은 대표적인 그때 당시 경찰 치안본부에서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 이후부터 이제 검찰의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사법경 얘기할 때였는데 정을병의 단편소설 육조지에서 판사는 밀어줘지고 검사는 불러줘지고 경찰은 패줘진다 했잖아. 범죄도시 영화 봤어요? 네.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팬다고. 진실의 방으로 한번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은 사실상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봐도 여전히 뭔가 경찰이 폭력적이고 피의자를 때리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다시 힘의 균형추가 이제 경찰이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경찰을 신뢰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제도 설계할 때도 항상 어떻게 그러면 경찰 권력, 중수청의 권력을 견제할지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하윤 인턴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MI 뭐예요? 저는 그 막 검사님이 경찰이 가져간 그거 찢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강도나 잡지 네가 무슨 막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는 발언 대대로 무시를 당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게 남았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네. 특수수사든 기업수사든 검찰이 확실히 잘하고 도둑 잡고 사람 찾는 거 그런 거는 정말 경찰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맞는 말이었다. 강도나 잡으라는 게 맞는 말. 나만 뺐으면 참 맞는 말이었을 텐데. 뭐,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양이 많았나? 양이 많고 또 내가 좀 추가로 한